지정학적 환경은 항상 동맹, 갈등, 권력 투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장에선 이러한 긴장이 고조된 초기 반응과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봅니다. 2023년 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2022년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극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정교한 무기체계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량을 경계한 푸틴 대통령은 2023년 7월 26일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행동이 초래할 잠재적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영내 세력 균형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를 강조합니다. 2장, 외교적 체스판. 한국의 발표 이후 외교적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 대사를 불러 불만을 표명하고 한국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법과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규범과 자위권에 부합하는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지지는 한국의 결정에 무게를 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글로벌 안보와 법치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태의 광범위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3장 군사력 공개. 한국의 군사력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화력 지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이 장에선 한국의 군사력과 현대전의 최전선에 서게 한 기술 발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국 군사력의 핵심은 KF-21 보라매 전투기와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KF-21은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공중전에서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밀도와 파괴력이 뛰어난 현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깊숙이 자리 잡은 벙커와 여러 전략 지점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기술, 특히 A4 레이더의 개발도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후 개발된 A4 레이더는 뛰어난 탐지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한국의 국방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3장, 전략적 계산. 러시아 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막강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도발하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는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오산과 우크라이나 분쟁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서 자원이 고갈되고 중국 및 북한과의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증가는 국제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동맹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전환을 강조합니다. 제5장 글로벌 군사 및 경제 역학. 한국의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의 부상은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성과와 궤를 같이 합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증가하여 세계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장에선 한국의 방산 수출의 경제적 의미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을 세계 방산 수출 시장 9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과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고성능 무기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의 급증은
한국의 경제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도 강화했습니다. 6장. 앞으로 나아갈 길.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국제사회는 양국이 이 복잡한 지정학적 지형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첨단 군사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잠재적인 시나리오와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러시아의 경고가 한국의 추가 개입을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에 직면한 한국의 결의를 강화할 것인가? 나토의 지원이 분쟁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은 이 진화하는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의 맥락에서 한국의 첨단 군사 능력과 전략적 결정 사이의 상호작용은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전 세계는 이러한 긴장이 국제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치열한 외교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큰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옳은 것을 옹호하는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계획을 알게 된 러시아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매우 화가 나서 한국 대사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대사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 한 명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그가 당신의 나라에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푸틴은 대사에게 한국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고 같기도 했지만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국가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은 이 결정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를 위해 협력하는 국가들의 큰 그룹인 나토도 한국의 결정을 좋아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용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쟁을 더 오래 지속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조심하고 전쟁 대신 평화를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웃이자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도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왔는데 한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보낼까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수 있을까요? 한국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돕지 않으면 약하거나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도자들은 매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조언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너무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큰 퍼즐과 같아서 한국은 서로 맞는 조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동시에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러시아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서 물러나라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선수가 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경제가 튼튼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통할까요? 아니면 한국이 굳건히 버틸까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선례를 따라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도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각국의 협력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상황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작은 국가도 세계 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군대의 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군대가 그토록 인상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군대 순위를 매기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군대는 거의 모든 다른 나라보다 강력하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소수의 국가만이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규모의 국가로서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군대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개발한 놀라운 무기와 기술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다른 강대국들에 필적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능가하는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가장 멋진 신무기 중 하나는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이 날렵한 초음속 전투기는 한국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에는 최첨단 컴퓨터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공중전투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KF-21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기를 탐지할 수 있고 공중전에서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최고의 전투기와 정면으로 맞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이 정밀 유도 미사일은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지하 깊은 벙커를 파괴하거나 여러 표적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무기죠. 한국도 레이더 기술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A4라는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강력한 레이더는 매우 먼 거리에서 스텔스 항공기와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어 놀라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능력은 화려한 제트기와 미사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사이버 전쟁과 전자 시스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국군 해커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적의 통신을 교란하거나 분쟁 중에 적의 무기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도 최근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여러 척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군함들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격추하여 한국 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한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육상에선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탱크와 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K2 블랙팬서 전차를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리고 K가이 썬더 자주곡사포는 40km 이상 떨어진 적을 향해 포탄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한국 지상군이 전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훌륭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은 또한 이 모든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고도로 훈련되고 의욕적인 군인, 해군, 공군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역은 모든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군대는 대규모 인재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와 같은 한국의 정예 특수부대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실력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거대한 방위산업은 군사력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자동차와 스마트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 하드웨어도 생산합니다. 덕분에 한국은 군대에 필요한 대부분의 무기와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군사력은 특히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군대의 힘은 공격을 억제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소중한 군사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첨단 군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매년 전체 GDP의 거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수백억 달러가 군대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를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로 여깁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군사적 발전을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장 드론, 레일건, 레이저 무기, 심지어 군사용 인공위성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떤 놀라운 신기술을 선보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군이 세계 부대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첨단 전투기부터 정밀 미사일, 정예 특수부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훨씬 더 큰 국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한 전투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한국의 독창성, 기술력,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러시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화나게 하는 것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는 한국의 군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이 작고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군인들을 잘 훈련시켰죠. 이제 러시아는 한국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미사일입니다. 그냥 미사일이 아닙니다.
매우 정확하고 매우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고 무서운 무기를 가진 나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도 꽤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무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군인들은 정말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연습을 하고 항상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하기 힘든 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길고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쳤고 보급품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같은 국가들은 러시아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화나게 하면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기타 물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전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러시아가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체스판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 지도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따라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긴장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친구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훈련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면 미국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싸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합니다. 덕분에 한국은 부유하고 강력해졌죠. 러시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판매국 중 하나였죠. 이제 그들은 한국을 큰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기대했던 만큼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병사와 장비를 잃었습니다. 손실된 모든 것을 대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국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가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한국을 화나게 하는 대신 한국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강경하게 행동하고 한국을 겁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약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논쟁은 러시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은 이 모든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러시아 대신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황을 매우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해 보이는 것도 원치 않죠. 러시아에게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러시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대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국가들이 이제는 서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많은 국가들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모든 국가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부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불과 5년 만에 한국의 무기 판매량은 무려 74%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용돈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재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느낌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줄여서 사이프리는 전 세계에서 누가 무기를 얼마나 팔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상위 무기 수출국 목록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어려운 비디오 게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종류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을까요? 꽤 멋진 무기들이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매우 정확하고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KF-21 전투기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빠른 비행기를 상상해보면 KF-21이 바로 그런 비행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심각한 군사 장비입니다. 각국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능이 정말 좋고 다른 옵션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장 멋진 모델만큼 비싸지 않은 훌륭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와 기술 지식을 기꺼이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는 큰 보너스입니다. 이 모든 무기 판매는 한국의 돼지 저금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기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레모네이드 가판대가 큰 인기를 끌면 갑자기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는 학교, 병원 및 기타 중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총과 비행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한국이 중요한 글로벌 결정에 발언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기를 팔아도 괜찮을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기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누구에게 판매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무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물건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무기 시장에서의 성공은 다른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무기 판매 1위 국가였지만 이제는 한국을 경쟁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최고로 잘하던 학생이 갑자기 다른 학생도 그 과목을 잘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한국이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더 강력해지면 러시아는 걱정하게 됩니다. 마치 다투던 사람이 갑자기 강력한 새 친구를 사귀게 되면 약간 겁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국도 이 모든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이지만 항상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전 세계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중국은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과 걱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성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은 한국을 무기 구매의 새로운 옵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한국의 무기 판매는 일부 국가들의 자국 방위 산업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무기와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흥미로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하던 일부 중동 국가들은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없이 첨단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도 한국 무기에 열렬한 팬이 된 또 다른 국가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탱크, 비행기 및 기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무기에 주로 의존하던 폴란드의 큰 변화입니다.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폴란드를 바라보며 자신들도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학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파트너와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시장에서의 이러한 모든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큰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자신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무기 판매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큰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잘하면 다른 선수들이 나를 더 세게 때릴까봐 걱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강력한 방위 산업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호신술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의 무기 판매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기용 인공지능과 새로운 유형의 드론과 같은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무기 수출국 대열에 올라서면서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바뀔까요? 새로운 동맹이나 갈등으로 이어질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무기 시장에서의 부상은 큰 이슈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글로벌 이슈를 다루고 있어 상황은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러시아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지키고 더 큰 나라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지만 지금 당장 너무 많은 적을 만들 여유도 없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국가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싸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멋진 신형 전투기, 초정밀 미사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보여줬던 행동과는 큰 변화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세계 문제의 리더로 인식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하기로 결정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다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대규모 군사 동맹인 나토는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이러한 지지는 러시아가 한국을 괴롭히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토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나 기타 중요한 자원의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러시아가 북한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을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한국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것을 옹호하는 것과 더 큰 분쟁을 피하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더 발전된 전투기, 더 스마트한 미사일, 첨단 장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K-팝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웃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모두와 친구이지만 한국과도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자기네 뒷마당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이 너무 높아지면 중국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소 무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전쟁이나 분쟁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옳은 것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제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모든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무기와 장비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번 사태는 국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줍니다. 각국은 자국의 안전, 경제, 동맹국,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깔끔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양측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등이죠. 긴장된 상황이지만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양국의 외교관들이 바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쪽도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중한 협상은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의 차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긴장이 계속 고조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많은 갈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